네, 네 번째 저희들 그 Model Level Fortune Article Review입니다. Using Flexional Polynomials to Model Nonlinear Trends in Longitudinal Data. 우리 세 번째 페이퍼에서 우리가 Conventional Polynomial, 그 Traditional Polynomial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핏하느냐에 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페이퍼를 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Fractional Polynomial에 관해서 좀 폴리노미얼 폼 중에서 좀 다른 폴리노미얼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트레디셔널 폴리노미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론점이 있고 어떤 필드에서 많이 피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컨벤셔널 폴리노미얼 혹은 트레디셔널 폴리노미얼과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컨벤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지수가 1, 2, 3, 4, 5,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이 지수 자체가 그냥 분수예요. 혹은 뭐 네거티브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포넌트 자체가 네거티브 2, 네거티브 1 이런 식으로 될 때 그 자체가 우리가 t to the negative 1 되면 1 over t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프랙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폴리노미얼이라 해서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이 모델 자체는 폴리노미얼에서 볼 수 없었던 어시메트릭한 난리니어 커브를 피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떤 어심토릭한 부분도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로 피트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다른 non-linear growth 모델링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했으면은 역시 exploratory data analysis에 좀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theory of based가 아닌 특별한 어떤 이전에 연구에서 나타나는 모델이 아닌 거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fractional polynomial로 가장 핏한 모델을 찾아 나간다고 하면은 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페이퍼 리뷰에서 봤던 뭐 S-shape 모델이나 그런 모델에서는 약간 theory based 된 그런 모델인데 그 모델이 아니라 좀 더 플렉시블하고 exploratory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또 아마 fractional polynomial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믹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아티클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픽스드 이펙트와 랜덤 이펙트와 랜덤 에러로 구성되어 있는 리니어 믹스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매트리스를 보면은 우리가 컨벤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디자인 매트리스가 이렇게 구성돼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원인 constant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니어 텀일 때는 t 세 번째가 t 스퀘어 해서 p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t to the p가 되겠죠. 그죠? 근데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t 그 다음에 t 스퀘어 t 큐브로 가는 이 폴리노미얼 자체가 프랙셔널 폴리노미얼로 리플레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리플레이스가 되느냐 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봐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지수 부분인 거예요. 지수 부분에서 t to the something에서 이 mb라고 제가 표시한 이 b 부분이 정수가 아닌 다른 네거티브 밸류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t to the parenthesis mb로 나타나는 이 텀 자체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두 번째 equation 6에서 나타난 것처럼 t to the mb 어떤 m이라는 value의 exponent를 가지는 t의 텀이 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m의 value가 0가 됐을 때는 우리가 log of t로 정의하는 이런 폴리노미얼이 돼요. 그러면은 t to the parenthesis mb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펑션이 사용됐을 때 우리는 fractional polynomial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mb라는 것이 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mb라는 것은 이
타임 베리어블의 지수가 될 수 있는 지수들 중에서 사회과학에서 소셜 사이언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급들 중에서 추격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로이스턴과 알트만이 1994년도에 보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수가 네거티브 3, 네거티브 2, 네거티브 1, 네거티브 0.5, 0, 0.5, 1, 2, 3. 이 지수들만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non-linear growth pattern 갖다가 거의 다 핏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근데 이 M들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ox-Tedier Transformation에서 많이 따온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성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처음 보시는 분도 좀 생소할 거예요. 그죠? 이 폴리노미얼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은 구분이 안 갈 건데 여기서 equation 6에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네거티브 2가 m 밸류가 됐다 그러면은 그 time transformation 자체가 t to the negative 2가 돼가지고 1 over t square가 되는 거예요. 1 over t square. 1 over t square 자체가 time transformation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각각의 m 밸류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폴리노미얼 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first order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intercept plus slope times t가 되는 것 중에서 이 exponent 부분만 우리가 flexibility를 주는 거예요. 이 m 밸류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밸류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베라 0와 베라 1만이 파라미터지 여기서 타임 트랜스포메이션은 파라미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파라미터 두 개를 활용하는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플렉스블한 난리는 모델을 갖다가 핏할 수 있다는 게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의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 m 밸류가 0 있을 때는 로그 같은 경우에 베라 0 플러스 베라 1 타임스 로그 t도 프랙셔널 폴리노미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first order fractional polynomial 자체가 9개의 다른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number of parameter는 역시 linear 모델처럼 두 개만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positive한 exponent들의 구성 또는 네거티브한 exponent들의 구성. 여기가 네거티브, left side가 네거티브한 exponent들로 구성된 것과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나 positive한 exponent들로 구성된 거예요. 이처럼 리니어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이 플렉시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parsimonious 모델을 찾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first order뿐만 아니라 second order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세컨드 오더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세컨드 오더라고 하면은 흔히 이 익스포넌트가 뭐 증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익스포넌트가 증가된다기보다는 텀이 하나 늘어나는 게 세컨드 오더예요. 텀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multivariate fractional polynomia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세컨드 오더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럼 세컨드 오더라고 명명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게 세 개의 이그젬플을 든 것을 보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와가지고 그 플렉시빌리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사실상 이 익스포넌트 자체가 9개의 밸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81개의 여러 가지 모양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컨벤셔널 폴리노미얼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쿼드릴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컨케이브 업이라든지 컨케이브 다운이라든지 그런 모양인데 이 세컨드 오더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에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파르시모니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파르시모니어스한 방법은 파워를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파르시모니어스 방법을 갖다가 베스트 피팅 모델로 찾아내는 거에 익스플로러터리 어널리시스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first order와 second order인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이 fractional polynomial도 exploratory analysis에서 모델을 찾아가는데 가장 유용하다. 다른 방법들보다 찾아가는 데 유용하다. 그러면 best fitting 모델을 갖다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best fitting 모델인 걸 갖다가 말하려고 하면은 그 모델을 비교해줘야 되는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툴 자체는 지난번 세 번째에서 페이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나 AIC, BIC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퍼에서는 우리가 R-square나 adjusted R-square를 갖다가 한번 써봤어요. 우리 R-square나 adjusted R-square는 regression 모델에서 그 variability, explained variability가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R-square value가 크면 클수록 모델이 더, 그 데이터를 갖다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5개의 툴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AIC나 BIC를 많이 쓴다. 왜냐하면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 같은 경우는 nested 모델에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nestedness가 fractional polynomial에서는 간혹 조금 뭐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R-square나 adjusted R-square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popular한 것은 뭐냐면은 AIC와 BIC다. AIC와 BIC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likelihood ratio test를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랜덤 이펙트 모델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랜덤 이펙트 모델에서는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를 써야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AIC나 BIC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이고 또 다른 혹자들은 와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나 혹은 베이지안 시뮬레이션 메소드 같은 것을 갖다가 써서 랜덤 이펙트를 갖다가 구분해 주기로 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랜덤 이펙트가 어떤 랜덤 이펙트 모델이 가장 적합한가, 랜덤 인터셉팅인가, 안 그러면 랜덤 리니어 모델인가 그걸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저는 이 페이퍼에서 BIC를 갖다가 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fractional polynomial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 그 fractional polynomial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 모델을 비교하다 보면은 best fitting 모델 자체가 사실상 theory하고 안 맞아 들어갈 때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델 컴패리슨 툴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놓고 보니까 우리 theory하고 맞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활용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뭐 주의나 혹은 리미테이션을 갖다가 던져준다면은 여기서 찾은 베스트 피딩 모델은 그야말로 베스트 피딩 모델이다.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지 티어리를 갖다가 컨펌하는 그런 베스트 모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한번 확인해 주고 싶어서 이 문구를 넣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fractional polynomial 모델이 활용되는 두 개의 example을 갖다가 들었는데 첫 번째가 brain development data 48개 48명의 아이들이죠. 아기들을 갖다가 얘네들이 리액션 타임을 갖다가 우리가 measure를 했어요. 리액션 타임이라는 것이 자기 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자기 unfamiliar한 그런 얼굴로 보여주고 얘네들이 리액션을 갖다가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반응을 보이느냐 늘 보호하던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여줬을 때 얘네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 그 리액션 타임인데 리액션 타임을 봤을 때 처음에 4개월 때 6개월 때 4개월 때는 조금 리액션 타임 좀 길어요.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8개월, 10개월 다 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 빠르게 리액션 하는 거죠.
근데 이 티어리는 또 페이퍼에서도 적은 것처럼 어심토릭이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리액션 타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짧아지면은 그 리액션 타임이 플래터가 되는 어심토릭 파트가 생긴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어심토릭 파트가 생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컨벤셔널 폴리노미얼, 트레디셔널 폴리노미얼 자체가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이 가장 적합하더라.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프랙셔널 폴리노미얼 갖다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은 -2 likelihood ratio를 봤을 때 이 네거티브 2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높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네거티브 2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BRC로 활용해서 BRC 밸류가 가장 작은 이런 모델을 갖다가 활용을 찾는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fractional polynomial 지금 negative to likelihood ratio value 같은 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세 가지를 다 본 것 같아요. likelihood ratio 테스트와 AIC와 BIC를 다 봤을 때 내용인데 여기서는 negative to likelihood ratio value가 negative 2에서 가장 낮았고 이 세 가지,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은 first order fractional polynomial의 value와 같은 파라미터를 쓰는 linear conventional polynomial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파라미터를 쓰는 quadratic polynomial, conventional polynomial과 비교를 해봤어요. -2 likelihood ratio value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quadratic이 가장 낮죠, 그죠? quadratic이 가장 낮지만은 여기서 quadratic은 파라미터를 갖다가 하나를 더 써요. 파스모니에서 하지 못하죠. 그럼 같은 파라미터를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 fractional polynomial이 linear보다는 훨씬 나중에 나타나고요. AIC, BIC 역시 마찬가지로 이 fractional polynomial에서 value가 가장 낮고요. 그렇지만 이 quadratic과 비교해봤을 때 AI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BIC도 여기서 오히려 더 높은 게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해서 first order fractional polynomial이 가장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 스퀘어와 adjust R 스퀘어는 여기서 quadratic이 좀 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하지만은 fractional polynomial이 두 번째, 그 다음에 linear가 세 번째, 그 다음에 adjust R square 같은 경우에는 fractional polynomial이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R square value가 우리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50%로 규정하잖아요, 그죠? 50% 이상이 돼야지 뭐 굿이라고 하는 그렇게 rule of thumb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개의 value는 그닥 뭐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likelihood ratio test와 AIC, BIC에서는 우리가 확연히 fractional polynomial 자체가 더 낮게 나오더라, 더 좋게 나오더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그래프에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fractional polynomial에서는 solid line이 돼가지고 어떤 asymptotic 자체가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linear 모델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가죠. quadratic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concave up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어심토릭이 있다는 부분에서 fractional polynomial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exploratory 그러니까 좀 이제 확장된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의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쿼드레릭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리액션 타임이 나이가 그러니까 애가 더 나이가 좀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리액션 타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쿼드레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고 또 리니어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유용성을 찾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example은 스키조프레니아 데이터인데 그 소메타이제이션 툴을 활용해 가지고 얘네 스키조프레니아를 매저를 했어요. 이게 매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7문항의 스케일이 0부터
4까지 돼 있어가지고 5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4명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변화된 추이를 갖다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약을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금방 그 resilience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그 계속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부분이 이전에 있던 것으로 그대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어느 부분 일정이 올라가다가 좀 플랫한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 역시 폴리노미얼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시메트릭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끝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확실히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어심토릭 자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비교해 봤을 때 fractional polynomial 여기서는 second order fractional polynomial 말과 비교했는데 이 second order fractional polynomial은 quadratic과 같은 파라미터를 쓰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IC나 BIC에서 확연하게 나중에 나타나고 큐빅 폴리노미얼처럼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이 AIC와 BIC가 큐빅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툴들이 설명해 주듯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쿼드라틱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dotted line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처음보다 더 올라가 버리죠,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큐빅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dashed line인데 이 fluctuation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 expectation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fractional polynomial처럼 이 어심토리한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가장 적합하더라.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rsimoniousness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statistical power를 갖다 늘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이 모델 핏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은 파워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번햄과 앤더슨이 2004년도에 그 여러 가지 AIC나 BIC들 차이에서 그 차이점이 크지가 않다면 동일하게 봐주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BIC가 예를 들어서 큐빅에서 쿼드레일에서 큐빅을 왔을 때 큐빅에서의 BIC가 뭐 1이 더 높다든지 2가 더 높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거노 그 1이 더 낮다든지 2가 더 낮다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노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스태틱 파워와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파라미터를 갖다가 줄여주는데 그리고 난 리니어 모델을 갖다가 핏하면서 파라미터를 줄여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더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 폴리노미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어심토리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가지 활용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다. 특히나 세컨드 오더가 되는 경우 제가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은 가장 높은 걸 갖다가 3차의 프랙셔널 폴리노미얼까지 봤어요. 그 부분은 플럭츄에이션이 막 생기더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심토리게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갖다 설명해 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의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을 갖다가 롱지튜드널 데이터에 활용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페이퍼였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는데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2017년도 작년에 이 부분을 갖다가 믹스처 모델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파퓰레이션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이 잘 맞아 들어가는가, 잘 맞아 들어가더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요. 근데 이
믹스 모델을 확장을 할 때 저는 first order만 확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second order나 higher order는 잘 될 것이라고 프로포즈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future research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페이퍼는 fractional polynomial을 갖다가 introduce하는 그런 페이퍼고 여기에서 예제나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parsimonious나 asymptotic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이 이 페이퍼의 뭐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조용한데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예시로 들었던 데이터들 말고 혹시 뭐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이렇게 시도해봤던 데이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는지? 네, 제가 그 Early Childhood Mathematics Ability 그 티마 테스트가 있는데 티마 테스트를 활용해서 이 fractional polynomial을 갖다 피드해봤어요. 그게 2016년도 페이퍼인가 2015년도 페이퍼인가 그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해봐서 좀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 포인트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mean 플롯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non-linear 커브로 좀 플럭츄에이션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리니어나 쿼드레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큐빅까지 가면 세츄레이트 모델 돼버리고 설명도 못 해주고 그래서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를 써서 피스를 해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2편의 페이퍼에서 제가 이 프랙셔널 폴리노미를 갖다가 에듀케이션 데이터를 써봤습니다. 그럼 실제 피팅을 하고 나서 얻어진 결과를 네. 해석을 할 때는 네. 보통 그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주로 해석을 시도하시나요? 네. 예, 마찬가지로 그 non-linear 모델 자체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인터프리팅 자체가 조금 힘든 게 있어가지고 피리드 모델 자체나 그러니까 베스트 피링 모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페이퍼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first order의 코에피션트들이 이전에 우리가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원 유닛 인크리즈 할 때 그 디펜드 베리어블이 얼마 인크리즈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fir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irst derivative에서 나오는 어떤 커브의 텐전셜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텐전셜 라인을 갖다가 본다면은 우리가 리니얼리티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설명을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니어 텀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텐전셜 라인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에 폴리노멜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컨드 오더 폴리노멜 같은 경우는 쿼드레릭 같은 경우에 세컨드 오더 텀 같은 경우에는 컨케이브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 걔네들이 그러니까 슬로프 자체가 변하는 그 2차 함수니까 컨케이브티가 업이냐 다운이냐 그 다음에 컨케이브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걸 갖다 설명해 주는 건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컨드 오더 프랙셔널 폴리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접근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first order derivative로 설명할 수 있어서 그 쿼드레릭이나 큐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코에피션트보다는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좀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 퍼블리시된 페이퍼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폴리노미얼 모델 중에 하나니까 네. 폴리노미얼 모델이
어렵잖아요. 파라미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parsimonious-하게 더 핏을 잘한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네, 중에 하나 찾아서. 근데 설명력이 반드시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이게 그냥 폴리노미얼도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나. 왜냐면 스트럭처가 폴리노미얼 스트럭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슬로프는 뭐 네거티브 2 파워에 있는 슬로프입니다. 이거 외에 네,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은 일반 폴리노미얼보다 parameter interpretation이 더 쉬운지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고, 또 짧은 질문 하나는 네, 저희가 4개를 해놨잖아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4개 데이터 포인트라든가 5개를 가지고 업 앤 다운이 있을 때는 세컨드 텀, 오더 텀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핏은. 네, 근데 그게 트루 모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잡아낸 non-linear 모델이 네, 그냥 원래 리니어인데 jumping around이 있는 건지, 에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네, 작고 해서 나온 거를 제가 그 저번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처럼 오버피딩을 시켜서 다 지나가게끔 해준 거.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트루 모델을 주고 리니어를 주고 프랙셔널 폴리노미얼로 했을 때 리니어를 잡아내느냐, 혹은 진짜로 난리니어를 주고 했을 때 어떤 세컨 오더가 난리니어일 때인데 잡아내는가. 저 첫 번째 하셨던 페이퍼, 네, 2012년도 페이퍼하고 2012년도 페이퍼인가요? 그 Model Selection for the Nonlinear. 11년도. 예. 그 페이퍼랑 이 페이퍼랑 조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페이퍼의 어프로치처럼 그 MBR 페이퍼의 어프로치처럼 프랙셔널 폴리노미얼도 해주시면 쓰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할 때 반드시 number of measurement 포인트를 좀 베리어블로 넣으셔서, 제가 걱정되는 건 오버피딩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non-linearity가 아니라 그냥 measurement error가 있는 건데, 그걸 다 measurement error를 다 잡아가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기보다는 우리가 true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낼 수 있는가를 보는 시뮬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근데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이게 지금 프랙셔널 폴리노미얼을 쓰는 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또 유럽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고 여기에 저하고 뭐 제 지도 교수였던 거하고 거의 몇 명 없는데, 이게 우리가 exploratory analysis에 사용됐던 conventional polynomial, fractional polynomial, 얘네들이 왜 좋은가? 물론 theory가 베이스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면은 좀 약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약한데, 어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predictive 모델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활용적인 면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부분에서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그 머신러닝에서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계속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여기서 프리딕션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을 때 이 모델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 프랙셔널 폴리노미얼 자체를 잡아내가지고 그걸 다 업데이트 시키더라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두 갈래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그 티어리를 베이스로 한 그 컨포머토리가 아닌 것이 주목적이고, 이거 익스플로러토리 주목적이기 때문에 좀 활용적인 측면이 약간 달라지더라는 그런 면은 또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정말 티어리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모델 자체와는 좀 뭐랄까, 보는 어떤 에스펙트가 약간 달라지면서 활용적인 면도 조금 달라지더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좀 도움이 됐었는 건 모르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분 남았네요. 다른 분 질문 좀 해주시죠. 여보세요? 네, 네, 아까 논문, 예, 앞에 발표했던 논문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비주얼 인스펙션 하시는 부분,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정해진 그 원리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네. 직관적으로 그냥 비주얼 인스펙션을 했다. 그래서 어떤 마들이 실렉트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뭐 대부분의 applied researcher들이 먼저 직관적으로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 부분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네이로 베이츠 그 두 분이 2000년도에 쓴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레딩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가 컨펌하고 랜덤 이펙트까지 그렇게 생기들을 갖다가 찾아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해줘야만 나중에 억셉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적합할 것인데라고 땡땡땡 하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에비던스가 있냐? 그래 물었을 때 에비던스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뭐 두 번 세컨드 오더로 뭐 피스를 해보니까 가장 에러가 줄어들더라는 것도 보여준다든지 세컨드 오더로 하고 랜덤 이펙트 부분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컨트롤 할 수